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멘탈 전도사 천만쌤입니다. 천만 뉴스 한번 시작하도록 할게요. 1일 1영상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한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특이한 소식들이 좀 있어요. 그 달러에 관련된 그런 이야기도 있고 뭐 비트코인 관련된 얘기도 있는데 하루에 9,300억 원이 빠진 달러 예금. 달러 예금이 좀 빠지나? 여기에 또 탄핵 전국 때문에 나라가 또 시끄럽잖아요. 비상계엄 선포 후에 하루 만에 주요 시장은행 달러 예금이 크게 줄었답니다.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고 미국 달러에 대한 그 원화 환율이 이제 치솟습니다. 차익 실현 수요가 일시적으로 좀 커진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달러화가 초강세를 보이는 킹 달러로 하죠. 이 킹 달러 현상에 올해 들어서 은행 달러 예금이 요동쳤는데요. 하루 만에 달러 예금액이 한 달 전 수준으로 이제 감소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이죠. KB, 국민, 그리고 신한하나, 우리, NH 이렇게 보는 것 같은데 여기에 달러 예금이 지난 3일 612억 1,700만 달러에서 4일에는 605억 6,100만 달러를 이제 기록을 했어요. 하루 만에 6억 5,600만 달러, 6억 5,600만 달러, 원화로 보면 9,314억 정도 자금이 이탈을 했다고 하고, 이거는 606억 7,800만 달러였던 그 10월 말 수준으로, 이제 돌아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달러 예금은 환율이 저점일 때 그 가입이 늘고요. 환율이 오르면은 차익 실현 수요로 줄어드는 경향이 좀 있어요. 올해 들어서 달러화 초강세 현상으로 인해서 환율이 1,400원대까지 진입하다 보니까 한 달 동안 달러 예금 잔액이 수십억 달러씩 증가를 합니다. 증가를 하고 그 빠지는 등 하여튼 요동치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더라. 달러 자금 이탈은 갑자기 치솟은 환율로 이 차익 실현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차익 실현 수요가 늘어났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달러 환율은 그 4일이죠. 새벽에 2,446.5원까지 뛰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뛰는 거 보면서. 이 정치 불안이 고조되다 보니까 상승 압력을 좀 받은 것 같습니다. 차익 실현 수요가 몰리다 보니까 일부 인터넷 뱅킹 그 애플리케이션에서는 환전과 해외 송금이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지죠. 4일 오전 1시 정도에 단기간 외화 거래가 이제 폭증을 합니다.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이 어려워지다 보니 이 토스뱅크, 카카오뱅크가 그 외화 통장을 통해서 외화 환전 거래를 중지하고 해외 송금 보내기 서비스도 일시 중단했다고 하죠. 일시 중단. 국회에서는 그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결의하면서 환율은 1,140원, 1,410원까지 내려오면서 다시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요. 4일날 오전에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그리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이렇게 해서 긴급 거시경제와 금융현안 간담회를 열어요. 당분간 주식과 채권과 단기 자금, 그리고 외화자금 시장이 완전히 정상화될 때까지 유동성을 무제한으로 공급하겠다. 유동성을 무제한 공급하겠다는 등 부랴부랴 급한 불을 끈 거죠. 하지만 안심할 수 없어요. 탄핵 전국 등 정치적 불안이 계속되고 있어요. 전날 원달러 환율은 오전 중에 1,425원, 1,425원을 돌파를 했고 다시 상승세를 보이더라고요. 전날 종가 대비 9.9원 정도 상승한 수치죠. 이렇게 은행들은요 외화자금 조달하고 유동성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는 겁니다. 우리은행은 그 유관부서가 협의를 해서 운영 중인 위기 대응 협의에서 환율 수준별 관리 방안을 이제 수립해서 대응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회의에서는 그 계엄에 따른 환율의 변동성 논의, 이 변동성 논의도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한은행과 NH농협은행 그리고 자금의 유출입 모니터링을 강화했고요. NH농협은행은 외화자산과 부채를 균형 잡힌 그런 수준으로 이제 관리하는 거죠. 한 시중은행 관계자도 환율 변동성이 계속되고 있어요. 달러 예금 등 그 외화자금 시장 변동성도 커질 수 있습니다. 그 외화자금이 급격하게 빠져나갈 경우 유동성 문제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유동성 리스크 관리가 우선입니다.
환율과 금리가 관련된 그 민간 자산은 더 보수적으로 운영하는 등 당분간 그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다. 이렇게 또 설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진짜 하여튼 큰일입니다. 환율이 이게 상당히 이제 변동성이 너무 크다 보니까 상당히 좀 불안하다는 거죠. 요즘 또 코인 때문에 난리더라고요. 코인. 코인 때문에 또 시끌시끌합니다. 2011년이면 지금 주식 투자나 비트코인, 또 비트코인 빨리빨리 해야 돼. 이때가 언제냐? 이거 TVN 예능에서 아파트 404 중에 나왔던 이야기인가 봐요. 하여튼 금토업계에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이 한때 10만 달러 선까지 넘어섰죠. 지난 4월에 TVN 예능 아파트 404에서 공개된 그 방송인 유재석 씨의 발언이 주목을 받습니다. 2011년 대학 캠퍼스에서 벌어진 일이란 그런 설정으로 촬영했던 그 당시 방송에서 유재석은 대학생으로 연기 중인 친원자를 통해서 비트코인을 미리 사둬야 한다. 비트코인 미리 사려야 한다. 이렇게 언급을 하는 거예요. 2011년 당시 비트코인 가격은 개당 10달러 내외였습니다. 10달러. 10달러 내외 연수했다. 2011년도가. 해당 방송이 방영됐던 지난 4월에도 비트코인 가격은 개당 6만 3천 달러 내외였던 점을 고려하니까 개당 10만 달러를 기준으로 수익률이 약 60%에 가깝다는 거죠. 이 방송을 본 직후에만 비트코인을 구매했어도 상당한 수준의 그런 수익을 거둘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 비트코인은 지난 4일에 사상 처음으로 10만 달러 선을 돌파했고 비트코인은 미국 대선에서 친가상자산 대통령을 자임한 이 트럼프의 그 당선 이후로 한 달 동안 약 50% 급등을 합니다. 10만 달러를 넘어서 10만 3,900달러까지 치솟은 거죠. 당선 후에는 일론 머스크 CEO가 또 부채질했나? 하여튼 CEO를 비롯해서 그 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재무부 장관 그리고 상무부 장관 후보자에도 친가상화폐 인사를 배치합니다. 특히 미국 그 SEC죠. 증권거래위원장 여기에 역시 가상화폐 우호적인 폴 애킨슨 전 SEC 직원을 지명을 했고 이후로 몇 시간 동안 비트코인이 10만 달러 넘어서죠. 트럼프는 지난 5일에 자신의 그 SNS 트루스 소셜에 비트코인으로 축하한다. 10만 달러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어 팔로워들이 비트코인 10만 달러 돌파에 대해서 자신에게 감사를 표시한 것에 대한 답변인 듯 천만에요. You are welcome 이렇게 붙였죠. 그러면서 그는 우리는 다 함께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 것이다 이렇게 썼어요. 다만 단기간에 급등한 탓인지 비트코인 가격은 또 10만 달러 아래로 내려간 채 거래 중이고 전날에 또 보니까 그 코인베이스 그 미국 가상자산 거래소입니다. 코인베이스 여기서 비트코인은 개당 97,640달러 정도에 거래되네요. 시장에서는 그 향후 비트코인 가격 흐름을 두고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조정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교차 중입니다. 로이터 통신에 보니까 그 IC의 토니 시카모 애널리스트가 그 비트코인은 그동안의 과매수를 해소하고 에너지를 축적한 끝에 이날 10만 달러를 넘어섰다고 향후 한 10만 5천 달러를 거쳐서 내년에는 12만 달러까지 갈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앞서서 그 스탠다드 차트은행 애널리스트가 연말까지 비트코인이 손쉽게 10만 달러에 대해 도달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했어요. 연말이나 내년 1월에 도널드 트럼프가 취임 그 전에 12만 5천 달러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본 바 있죠. 내년 말까지는 20만 달러도 가능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비트코인에 대한 그 관심이 많고 많은 분들이 이쪽에 지금 투자를 할까 말까 고민하는 것 같아요. 하여튼 공부를 좀 하셨죠, 여러분들. 코인에 대해서도 한번 투자를 하라는 게 아니라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한번 공부해 볼 필요성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흘러가고 비트코인은 어떤 거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하나씩 파헤쳐 보는 것도 매우 재미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즐거운 토요일 보내시고요.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